지난 영상에서 국제 정치의 구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질서의 원리, 단위들의 특성, 권력 능력의 분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권력 능력의 분배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권력 능력의 분배란 힘이 한 개의 국가에 기울어져 있는지 또는 두 개, 세 개, 그 이상의 국가에 걸쳐 나누어져 있는지, 즉 권력 능력의 분배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단극체제인지 양극체제인지 다극체제인지에 따라 국제체제의 구조는 변화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강대국의 개수가 국제체제의 구조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국력 분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압도적인 힘과 절대 우위를 가진 국가들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런 국가가 하나인 경우는 단극체제, 두 개인 경우엔 양극체제, 세 국가 이상일 때는 다극체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월츠는 모겐소와 마찬가지로 세력 균형이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월츠는 양극체제와 다극체제 중 양극체제가 더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며 가장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체제의 세상에서는 힘이 비슷한 두 국가는 서로가 힘겨루기에서 이길 것이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 냉전 체제에서의 미국과 소련은 월츠의 주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다극체제보다 국가 간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전쟁의 주된 요인인 국가 간의 오해가 생길 일이 적으며 불안정 요소도 감소하므로 전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월츠는 국제 질서가 무정부적이고 그 구성 단위들이 생존을 원할 때 세력 균형 정치가 필히 작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세력 균형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죠. 모든 국가가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 내에서 자조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 내외부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균형 상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군사력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국력을 강화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자신이 맺고 있는 동맹을 강화시키거나 적대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를 약화시키는 등 국가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며 세력 균형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츠는 국가들이 힘을 키우는 이유는 무슨 씨름 선수라서 힘세져서 천하장사되기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서 키우는 것이기에 힘의 과도한 추구는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그렇다고 너무 약골이면 침략받을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국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에 다루었듯 월츠는 모든 국가가 소극적 안보만을 추구한다 보았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제정치의 구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중 질서의 원리나 단위들의 특성은 국제체계의 무정부성과 기능의 미분화성으로 인해 변화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구조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하지만 권력 능력의 분배는 국력 분포, 분산의 정도에 따라 단극, 양극, 다극 체제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권력 능력, 즉 힘의 분배 상태만이 국제체제의 구조를 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츠의 신현실주의가 구조적 현실주의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국제정치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을까요? 월츠는 국제체제가 무정부적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이익보다 안보가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잠깐, 이익보다 안보가 우선적 목표라면서 정작 고려해야 하는 것은 누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협력이 아무리 두 국가 모두에게 절대적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협력에 따른 이익으로 인해 증가된 상대방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될지 이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점이 협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적 이익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 그리코는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이익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큰맘 먹고 친구와 함께 치킨집을 차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친구보다 일을 대충 한 것도 아닌데 이 이익의 지분이 친구 7, 나 3, 이 꼬라지라면
우리 모두 버러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국제사회에 있는 모든 국가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힘의 차이가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협력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긴 하겠지만 진짜 문제는 두 국가의 힘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게 뭐 잘못된 거냐?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와 군사적 요소 사이에 전이성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서의 이득은 가족에게 코로나 옮기듯이 군사 분야로 쉽게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상대적 이익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협상한 타국이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군사력 증강에 큰 보탬이 되어 결국 자국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의 협력조차도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국가 간 상호 불신, 각국의 생존과 안보 우선이라는 조건들로 인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기 어렵고 어쩌다 협력이 성사되더라도 제한적인 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츠는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 분석 수준인 인간, 국가, 국제체제로 분류했습니다. 참고로 이 분류법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분석 수준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츠는 패턴을 분석하여 국제정치의 반복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선 체제적 분석 수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질서의 원리, 단위들의 특성, 권력 능력의 분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권력 능력, 힘의 분배가 국제체제의 구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언급했죠.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고전적 현실주의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힘을 추구하는 원인 및 국가의 목표가 다릅니다. 고전적 현실주의에서는 국가의 본성이 힘의 추구이니 힘의 추구 그 자체가 국가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신현실주의는 체제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생존, 안보가 국가의 우선적인 목표였죠. 또한 추구하는 힘의 크기도 다릅니다. 고전적 현실주의는 국가가 힘을 무한대로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신현실주의에서는 적절한 양의 권력, 즉 생존 및 안보를 확보하는 데까지 필요한 양만큼만 힘을 추구했죠. 이 때문에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현실주의도 하나의 이론인 만큼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세력 균형이 이들의 주장처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자국 안보를 위한 균형 정책을 펼칠까요? 현 국제정치의 상황을 살펴보면 브릭스처럼 미국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영국과 일본을 보면 미국과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기보단 오히려 미국과 함께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냉전시대 핀란드가 소련에 편승했던 사례처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닌 그냥 편승해버리는 사례도 존재하죠. 월츠의 현실주의가 갖는 또 다른 한계점은 그의 관점이 구조 결정론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월츠의 현실주의는 행위자가 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국제정치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변화하는 행위자의 행위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쉬운 예시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체제의 구조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관여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압박 정책을 했던 것과 같이 구조는 그대로지만 국가의 행위 패턴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왜, 어떻게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변하거나 그 반대로 변하는지, 즉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동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냉전 시기 소련과 미국의 양극체제 이후에 현재의 다극체제나 단극체제 혹은 새로운 양극체제로 왜 구조가 변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체제가 더 안정적이고 모든 국가는 안보를 추구한다는데 왜 다극체제 혹은 단극체제로 전환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국가들이 현상 유지적 성격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강대국들이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 즉 패권을 추구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진 않나요? 월츠의 신현실주의가 무정부 상태가 국가의 안보를 추구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나요? 이러한 현상 유지적 성격에 대항하여 또 다른 현실주의 학파인 공격적 현실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